자, 시작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y는 ax는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다.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 대표적으로 증가함수, 대표적으로 감소함수다 라고 생각하자고 했어. 자, 두 개의 공통적인 성질은 0,1을 항상 지난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 전체고 치역은 양의 실수만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공통된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 말 그대로 뭐야? 얘는 유일하게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점근선을 처음으로 배울 때가 언제예요? 유리함수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도 점근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증가함수를 예시를 들면 얘 자체가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항상 작아져서 0이 되는 건 아니다. 작아지고 작아지지만 이 x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바로 점근선을 y는 0이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뭐 할 거냐면 평행 이동할 거거든요. 자, 평행 이동을 하면요. 자, y는 a에 x 빼기 m 더하기 n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 y는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점근선을 한번 봐볼까? 점근선은 붙잡고 아무리 x축으로 평행 이동하더라도 점근선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 그래서 지수함수는 대표적으로 어디 쪽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만 점근선이 바뀐다? y축으로 평행 이동만 바뀐다라는 거야.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냐면 잘 봐 얘들아. 너네 지금 내가 정의역 찾았었고 0,1 지난다고 했었고 치역 있다 그랬고 점근선 말했고 그 다음에 누가 점근선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것만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우리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지? 로그함수지. 그럼 결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리 그냥 프리뷰 하자면 1,0 지난다로 될 거고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고 치역이 양의 실수인데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뭐로 가? 양의 실수로 가고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y는 0이었다면 얘는 뭐로 바뀌어? x는 0. 얘는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게 영향받았다면 얘는 어디로?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가 됐든 로그함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만 외워서 다 y는 x에 대칭한 걸로 외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한 게 바로 59쪽을 설명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0쪽은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61쪽도 제가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건 뻔히 알 거니까.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함수에서는요, 당연히 이렇게 알려주면 완전 땡큐거든요. 이렇게 알려주면 얘는 y는 2분의 1의 x승, 즉 감소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4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줘요. 문제는 어떻게 줘요? 요렇게 줘요. 요렇게 주면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선생님 얘는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를 제일 많이 대답한다 이거야. y축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늘 x축으로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얘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한다? 굳이 얘를 얘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얼만큼 평행 이동한지 말하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로 묶어줘라 라는 거야. 그래서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실수 안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지수함수를 배우면 최대 최소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지금까지 틀린 학생을 잘 못 봤어요. 그 정도로 개념이 쉽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 얘들아, 이 그래프가 아까 정의역이 뭐라 그랬어요? 지수함수는? 모든 실수라 그랬지. 그러면 x값에 못 넣는 게 없다라는 건 항상 말된다는 거랑 똑같거든. 우리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뭐였어요? 얼마 전에 배우지 않았니?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못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 따질 때 항상 어떻게 했어? 조심했어야 돼. 왜? 그 문제의 점근선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 답이 달라졌거든. 근데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못 넣는 게 없어. 그 말 뜻은 뭐야? 뭘 넣든지 간에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올 테니 아마 지수함수 최대 최소는 부탁인데 A부터 B까지라는 범위를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는 무조건
FA와 FB 중 무조건 있다라는 거야. 왜? 당연하지. 못 넣는 게 없다라는 건 A를 넣었을 때와 B 넣었을 때는 무조건 최대 최소 중 둘 중 하나를 담당한다라는 거지. 다만 증가함수일 땐 큰 거 넣었을 때가 최대, 작은 거 넣었을 때가 최소지만 감소함수일 땐 오히려 작은 거 넣었을 때가 최대, 큰 거 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온다. 요거밖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뭐냐면 지수함수 주고 최대 최소 구하래. 그래프 그려서 푸는 애들이 바보야. 왜? 걔는 못 넣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양쪽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 다만 누구 넣었을 때 최대예요 라고 하면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필요는 있지만 그냥 A 넣고 B 넣어서 둘 중에 큰 게 최대고 둘 중에 작은 게 최소야 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어디로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로그 함수 가면 문제가 생기겠지. 왜? 로그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그래프 개형을 유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왜? 하필 로그 함수가 예를 들어서 프리뷰야. 좀 이따 할 거지만 이렇게 있었어. 근데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얘 무한히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가 없다라고 할 거거든. 최대만 존재한다. 그래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봐야 되지만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양쪽 거 넣은 게 무조건 최대 최소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이 바로 63쪽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지수함수를 한 방에 다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럼 나는 이제 너네들한테 좀 양아치답게 말을 해볼게. 로그 함수는 다 반대야. 됐지? 됐죠. 그럼 로그 함수는 끝난 거잖아. 로그 함수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정의역 다 했고. 그래프 개형이요? 뭐 해줄까? 승현이 지금 똥 씹은 표정이었어. 저게 미쳤나? 돈을 날로 먹으려 하네? 이런 표정이었거든? 저러고도 학원 강사야. 너는 나가라. 막 거의 댓글 달 수준인데. 얘들아, 그 선생님이 유튜브에 댓글창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 댓글을 좀 남겨줘. 가끔은 상처받더라고. 난 열심히 찍었는데, 막 조회수가 40회가 찍혔어. 근데 댓글은 없어. 그럼 상처받아. 그렇다고 악플 달면 안 돼요. 자, 좋은 거 달아줘. 그럼 내가 댓글도 달아줄게. 알았지? 아무튼. 자, 그럼 이제 로그 함수를 한번 그냥 개념 설명해 볼게. 문제 안 풀고. 자, 로그 함수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이런 걸 질문하겠지. 선생님, 그럼 지수함수는 지금까지 설명 들은 걸로 문제가 풀리나요? 하면 10문제 중 9문제는 풀릴 거야. 다만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뭐냐면 문제 유형일 뿐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돼. 또는 요럴 땐 요걸 생각해내야 되는 거지. 사실 거의 이 개념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들아, 우리 로그도 맞지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같을 때 다를 때 이거 아무리 로그 가르친다고 해도 틀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유형별로 연습했단 말이야. 소수 부분이 같을 땐 더해. 빼.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는 더해. 그래서 그런 거 차이지 사실은 지금까지 들은 지수함수 개념으로도 솔직히 풀리셔야 돼요. 지수함수는 거의 다. 자, 이번엔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는 로그 A리미터라는 X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쟤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A 값이 1보다 클 때 A 값이 0과 1 사이다 이라는 거지. 그럼 그래프 개형은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새롭게 안 그리고요. 자, 지수함수를 갖고 와 볼게요. 지수함수를 일로 갖고 오면 자, 증가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지수함수.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y는 x에 대한 역함수 관계다.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접었다 펴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었다 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얘가 이 밑으로 지나가겠네요. 라고 해서 얘가 바로 로그 A리미터라는 x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면 얘도 증가함수니까 점점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점점 커진다. 그리고 얘가 0,1 지났는데 얘는 1,0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모든 x값을 넣을 수 있었는데 얘는 양의 실수만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항상 양수였지만 이 값 자체는 바로 뭐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y값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얘가 반대로는 뭐가 되겠어요? 감수함수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일부러 지수함수를 같이 그리는 거예요.
반복하자고. 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감소함수가 있었어요. 그럼 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대칭 이동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선생님 얘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요, 요 그림이 요렇게 됩니다 라는 거지. 0,1 지나던 놈이 1,0을 지나면서 나비 모양 같은 모양이 나와요. 요렇게 생긴. 그럼 얘도 1,0을 지난다 라는 거지. 그럼 얘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점 작아지니까 감소함수를 뜻한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했듯이 0,1 지난다, 1,0 지난다.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다. 양의 실수다, 양의 실수다. 점근선 배워야겠죠?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는 0이었다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x는 0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 그래프는 요렇게 이동시키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요렇게 이동시키는 것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것만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로그 함수도 최대 최소가 존재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좀 그림을 조심하셔야 된다. 왜? 유일하게 x값을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위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야.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A리미터라는 x가 있는데 범위가 b부터 c까지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 점근선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 점근선이 x는으로 나왔을 거거든요. k.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k라는 놈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다 없다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있다 없다. 이 k가 요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들어가 있을 때와 안 들어가 있을 때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양쪽 거 넣은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왜 그런지 봐볼게. 자,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인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점근선은 일단 0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준 범위가 1부터 4까지래요. 그러면 x점근선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없죠. 그럼 감사합니다야. 1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가 무조건 최대 최소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하필 문제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래요. 그럼 점근선이 이 안에 폭 하고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점근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면 아, 얘는 무한히 작아지기 때문에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만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 지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어요. 최대 최소 따질 때. 점근선이 들어가 있든 상관없어요. 근데 로그 함수만 최대 최소를 따지라고 할 때는 바로 점근선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를 먼저 따져주고, 안 들어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양쪽 게 정답. 들어가 있으면 그래프 개형을 조금만 유추해봐라. 왜? 얘가 증가면은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은 있겠지만 감소함수면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를 실수하기 싫으면 그래프만 한 번만 그려봐 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였어요. 아, 그럼 요것도 해드려야겠죠. 그럼 선생님, 로그 함수는요, 아까 지수 함수는 1보다 클 때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가파라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커지면 커질수록 내려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그 함수는 솔직히 이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제가 이건 쉽게 재밌게 해드릴게요. 요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고 로그 함수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이걸 제일 많이 질문하는데 잘 보세요. 요렇게 생긴 거, 로그 A리미터라는 x,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로그 B리미터라는 x,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로그 C리미터라는 x. 근데 요것도요, 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지 좀 헷갈려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하면 애들 거의 안 틀리더라고. 고3 때까지. 우리가 로그 함수를 8이라고 가정해볼게. 8이야. 근데 이 ABC가 R형의 무게라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 이렇게 들고 있어서 8을, 근데 여기다 R형을 5kg, 10kg, 20kg짜리 들었어. 그럼 점점 여기 들고 있으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팔이 내려가 아니면 올라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팔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순에서는 C가 제일 큰 거다라는 거지. 그럼 요거를 선생님 밑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야. 요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생겼을 때도 또 애들 많이 헷갈려요. 로그 A리미터라는 x, 로그 B리미터라는 x, 로그 C리미터라는 x예요. 여기서는 선생님 어떻게 돼요? 라면 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가 무거울수록 내려와서 축 처지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아령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있다가 점점 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이 내려가고 팔이 펴진다라고 하면 A, B, C 순으로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가장 무겁고 B, C. 여기서는 C, B, A 순이다.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무거운 게 C, 그 다음 B, 그 다음 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게 없지 않을까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개념을 한번 다져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그럼 어디로 쭉 앞으로 넘어갈 거냐면, 앞으로는 아니고, 64쪽입니다. 64쪽에 1-2번 시작. 너무 너네들한테 쉬운 거 시켰죠? 답이 안 나왔을 경우 풀이를 할게요. 내 도대체 스피커는 어디가 있는 거니? 거기구나. 민서연한테 줘야 될 것 같아. 줘봐. 너 목에 걸고 있어 이거. 너 이렇게 끌어안고 해. 내 숨결 소리도 다 들으세요. 네. 아, 무거운 거요? 이렇게 해야 될게요. C, B, A 순이고요. 여기선 A, B, C 순으로. 무거울수록 처지고 무거울수록 내려간다. 자, 1-2번 할까요? 자, 1-2번은 답이 뭐 나옵니까? 답 6 나오시면 되겠죠. 혹시 풀이가 필요하십니까? 한 명이나 3명 이상 고개 끄덕이면 할게요. 필요하세요? 없죠.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장 넘어가세요. 이런 합답형 문제가 사실 되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런 게 고난도예요. 사실은. 자, 2-1번 시작. 조심하세요. 지금 X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습니다. 아마 리을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뭐요? 10초. 띠리롱 띵동 띠리리롱. 7시 10분이요. 그래서 30분까지 보고 10분간 채점하고 조질해도 조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10문제예요. 10문제고요. 점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수로 가는 거예요? 개수로 가죠. 10개 중에 몇 개? 몇 개요? 우리 9개요. 까지 통과. 까지 틀리는 거죠? 한 개까지는 통과를 해드린다 이거죠. 9개까지 틀리는 아니 9개까지 정답이죠. 누가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다 올 단답형이에요. 거예요? 근데 오늘 거 솔직히 피반은 만점이어야 돼요. 아니면 아니면은 잘못 배운 거니까 그냥 같이 죽죠.
2층에서 일단 뛰어내리죠. 우리 여기 3층인가요? 아, 3층인가? 좀 위험한데. 3층 많이 위험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기억, 니은, 디귿은 알고 있어야 되고 리을은 이제 외우세요. 제가 그림을 크게 그려드릴 테니까. 일단 기억을 보시면 몇 사분면 지나지 않는다는데 일단 얘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수원수 투부터는 보면 손이 움직여야 되지만 보고 먼저 분석한 다음에 기억, 얘들아 이런 생각하는 애들 많아. 특히 합답형은 합답형부터 봐야 된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누가 가르치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옛날 영어가 그래요. 영어. 옛날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문 읽지 말고 보기부터 읽으라는 선생님이 되게 많았어. 선생님 때도. 그래서 보기를 읽고 그 다음 지문으로 돌아가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석하라고 하는데 수학은 두 종류예요. 이런 식을 보고 바로 합답형부터 보는 친구들이 있고 합답형 본 다음에 식을 보는 친구들인데 저는 전자에 좀 가까워요. 이런 거 보면 일단 분석부터 하세요. 왜? 이거 분석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그냥 보자마자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되거든. 일단 얘 보시면 3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굳이 바꾸자면 얘는 3분의 1에 x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니까 아 얘는 감소함수일 것이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을 것이다. y축으로 1만큼 움직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수함수니까 y축으로 평이 이동했을 거니까 얘는 점근선은 y는 1일 것이다. 아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치역은 1보다 큰 애가 나오겠다. 라는 것까지 따다다닥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억. 이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찾아볼게요. 그럼 점근선이 y는 1이었기 때문에 1이라고 긋고 감소함수고 x축으로 평이 이동한 건 지수함수에서는 진짜 티끌티밖에 안 나요. 그래서 감소함수 그냥 그리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요. 이게 x축으로 평이 이동한 것까지 완벽하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수함수는요. x축으로 평이 이동한 건 정말 티끌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게 있든 없든 이 그래프는 정말 조금 차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리세요. 그래놓고 여기 y절편만 잘 표시하시면 돼요. 0,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 지난다 라는 것만 표시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기억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오케이 맞게 되겠죠. 니은 가볼게요. 두 실수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다? 감소함수냐? 라고 물어봤어. 오케이 감소함수네 맞지? 자 디귿 가볼게. 양수에 대해서 y는 a랑 만난다? 양수인데 여기에 그으면 즉 점근선보다 아래쪽에 그으면 안 만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자 이제 리을을 하려면 리을은 개념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리을은 이제 두 가지 조건으로 외우시면 되느냐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를 물어보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먼저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사실 보셨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아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려드릴까? 더 크게? 그냥 이렇게 허공에 그릴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해볼게요. 얘를 fx라고 할게요. 그래놓고 얘가 넣어서 나온 값을 fx1 얘가 넣어서 나온 값을 fx2라고 지칭해 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그 리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요. 도대체 이 뜻이 뭘까? 이게 뭘까? 그리고 얘가 뭘까? 자, 얘와 얘의 차이점이 있죠. 얘는 넣는 x값의 중앙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값과 이 값의 가운데 값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뭐냐? 넣어서 나온 치역값의 중앙값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값과 이 값의 가운데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값이 저는 대략적으로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선 딱 하나 그으면 끝나요. 바로 뭐냐? 요렇게 두 점을 이어보세요. 이렇게 두 점을 이어버리면 이 직선의 요 점과 요 점의 가운데 값 바로 중점을 뜻하는 거니까 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2분의 fx1 더하기 fx2를 뜻하는 거고 얘가 더 위에 있잖아요. 곡선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더 위에 있겠죠. 값도. 그리고 이 값은 얘를 넣어서 나온 값이니까 얘가 바로 f2분의 x1 더하기 x2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 그림을 외워도 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얘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건 뭘 뜻한다? 바로 디귿이었나? 니은. 니은이랑 같은 뜻이다 라는 거야. 니은이 뭘 맞추는 문제였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지. 근데 바로 리을도 똑같아요. 리을 봐봐. 감소함수다 보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리을 봐보세요. 두 실수에 대해서 얘가 더 크다. 리을은 맞게 되는 거예요. 감소함수니까. 근데 여러분, 얘가 만약에 증가함수면 어떻게 돼요? 증가함수면? 반대로 나오겠죠. 위로 볼로 이렇게 올라갈 거면. 그치? 왜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이 두 점을 이은 놈이 이 값보다 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리을도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구나.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외우시면 되겠죠. 이제 감소함수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면 얘가 더 크겠구나. 왜? 직선이 그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가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딱 요것도 많이 물어보죠. 솔직히 난 이거 발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기본 오브 기본화로 생각해. 3-3번 시작. (10초) 이 정도면 나와야 돼. 자, 끝! 지금 정도면 나와야 돼요. 선생님, fx가 2의 x승 빼기 1인데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프 알려줬으면 끝나요. 왜냐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게 a. 뭘 찾아달래요? a분의 2의 a승 빼기 1이죠. 그 이제 너네 머릿속에는 갑자기 없던 문자가 생기셔야 돼요. 이제 b는 b분의 2의 b승 빼기 1이고 c는 b-a분의 2의 b승 마이너스 a, 2의 a승. 자,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문자가 보이셔야 돼요. 바로 뭐냐? 잘 보세요. 빼기 0, 빼기 0, 빼기 0, 빼기 0. 요게 보이시면 돼요. 근데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딱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얘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FA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 A, FA와 0,0 원점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리고 얘도 다시 말하자면 얘가 FB니까 B, FB와 0,0 사이의 기울기고 얘는 잘 보면 사실은 여기가 뭐가 있었어요?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음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A, FA와 B, FB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하면 1번 기울기는 얘와 얘 사이 기울기, 2번 기울기는 얘와 얘 사이 기울기, 마지막 3번 기울기는 얘와 얘 사이 기울기다. 누가 가장 가팔라요? 3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게 C, B, A 순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유형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게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왜? 기울기라는 게 결론적으로 점점 이 사이 간격이 뒤쪽에 가서 선택되면 선택될수록 더 가파라지거든. 그리고 이 두 점이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완만해질 것이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3-2번 시작. 끄면 춥고, 끄면 덥고, 끄면 춥고, 키면 덥고. 뭐 이거 야매로 푸는 애들 많죠? 야매는 딱 봐도 정해져 있죠. 이제 숫자 넣겠죠? 근데요, 그냥 지금 마무리할게. 자, 이거 숫자 넣으세요.
왠지 아세요? 거기 그 한 문장 때문에 돼요. 이 이상의 자연수. 그 이 이상 넣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니까 이 넣으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물론 얘들아 그 대신 정석도 알고 있어야지. 얘들아 우리 대소 비교하는 방법 첫 번째 뭐 있죠? 빼는 거. 두 번째 나누는 거. 세 번째 제곱하는 거. 네 번째 지수에서 쓰이는 거. 지수에서 쓰이는 거. 대표적으로 대수 비교할 때 지수에서는 문제가 생기잖아. 왜냐면 우리가 빼고 나누고 뭐 하는 것들은 사실은 밑이 다 통일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가거든요. 근데 지수는 밑이 통일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하는 게 뭐지 바로? 밑이 통일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디를 통일시킨다? 지수를 통일시켜서 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3-2번은 그냥 숫자 넣어서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큰 게 누굽니까? B. 그 다음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형 4번에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곡선의 넓이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우리 곡선의 넓이는 언제 배워요? 수학 2 적분, 정적분의 활용해서 배워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찐따 같은 곡선을 주더라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1학년이죠. 2학년 수원 나부랭이잖아. 그러면 이런 거 아직 못 구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한테 곡선 한 2개 주고 곡선 이렇게 2개 주고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면적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뭔가 잘라서 갖고 오면 무조건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4-2번을 한번 해볼게요. 4-2번 보시면요. y는 3분의 4의 x승이래. 오케이, 증가함수죠. 1보다 크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얘를 그대로 x축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4인가요? 플러스 4인가요? y축으로네.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올려달래요. 그럼 요 그래프가 0,1을 지나던 게 그대로 모양이 올라가서 0,5를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어디를 찾아달라냐? 어디부터? x는 1, yx는 5. 여기, 즉 여기 면적을 지금 찾아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잘라서 어디로 갖고 올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미안한데 이 그림은 조금 모양은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잘라갖고 요게 어디로 와야 됩니까? 저기요. 요 밑으로. 전 여기를 잘랐으니까 여기가 1로 와서 채워지면 실질적으로는 여기 파란 색깔을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그럼 가로 길이가 뭐 되고? 4 되고 높이가 뭐 되고? 자, 4야? 한 대 때릴까? 4 맞아? 확실해요? 자, 1, 맞나? 1 넣었을 때 뭐나? 3분의 4. 여기 1 넣었을 때 뭐나? 4 맞네요. 나는 이거 좌표만 하라고 한 줄 알았어. 내가 좌표만 시켜야지 라고 했는데 길이를 물어봤네. 4가 되겠죠? 정답은 몇이다? 16.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4-3번 시작. 좌표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이씨, 길이를 물어봤네. 어디론가 평행 이동하면 겹친다.
오래 걸리네요? 숙제는 늘 단톡방으로 공지하니까 단톡방 늘 확인해 주세요. 자, 10초. 자, 끝낼까요? 자, 답은 뭐가 나오죠? 답은 5요? 네, 5라고 합니다. 자, 풀이 필요하세요? 안 해도 돼요? 진짜로? 풀이 없어도 돼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 할까 했는데. 짱인데? 자, 여기는 뭐 솔직히 쉬운데 5-2번을 하긴 할 건데 한번 바로 찾는 학생 있는지 봐볼게요. 5-2번 시작. 왜 그러세요? 죽지 마세요. 공부해야 돼.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옆에 그림 그려줬잖아요. 자, 10초. 자, 5-2번은 제가 뭐를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요. 여러분들 K값 어떻게 찾았어요? K값. 어떻게 찾았어? K값? 자, 이 K값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그림을 안 줬어도 여러분들은 K값을 문제 읽고 바로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어요? 점근선이에요. 모든 문제를 푸는데 점근선이 실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처럼 어떤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얘도 점근선은 점근선인데 특히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바로 y는 a의 x승과 y는 a분의 1의 x승. 얘네 둘이 과연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생긴 a의 x승 그래프가 있었다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축. 다시 말하면 x는 몇에 대해서? 0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근데 위에 k란 말이 붙어 있어, 둘 다. 그럼 x축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그 말 뜻은 얘가 다 같이 마이너스 k만큼 이동시킨 게 대칭축으로 바뀔 텐데 문제에서 x는 몇이래요? 마사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너네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여기가 주는 힌트가 대칭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얘가 바로 대칭축 마이너스 4구나.
그래서 K가 4라는 사실을 바로 찾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X에다가 마사 넣었을 때랑 이쪽에다 마사 넣었을 때랑 같다예요. 굉장히 하찮은 애죠. 여기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정의를 알고 이해하면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이런 거 많았을 거예요. 이거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주입식 교육의 폐해예요. 왜냐면 교점 넣으면 같아 이거를 중1 때부터 배웠으니까 아 그냥 만난다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죠. 아 물론 답은 맞겠지만 남들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일단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무조건 x는 0에서 대해서 대칭인데 같은 것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는 그게 바로 대칭축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사니까 k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P점과 Q점의 차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넣어서 뺀 게 몇이다? 4분의 15다 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답은 뭐가 나옵니까? 6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A 값을 찾는 건 단순 계산이고요. 요 K 값을 찾는 게 조금 성질, 정의를 이용하는 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수형 6번 가볼게요. 학교 시험은 무조건 뭐 나오는지 아세요? 학교 시험은 무조건 6-1번에 2번 하고요. 6-2번 이렇게 나와요. 6-1번에 2번이랑 6-2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f.gx의 최대 최소 찾으시오 라고 나왔어. 그러면 문제에서 항상 주는 건 뭐에 관한 범위를 줘요? x에 관한 범위를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성된 놈의 최대 최소 구해달래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죠? 두 글자 치환할 거예요. 누구를? gx를 치환할 거예요. t라고. 근데 이제 고3 때까지 기억하세요. 저희 명언이 이제 나오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었죠. 모르는 문자와 시계 개수는 어때야 돼요? 같다. 이게 첫 번째 명언이에요. 수학은 모르는 문자와 시계 개수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다를 때가 있어요. 모르는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 나와요. 당연히 얘들아 미지수보다 식이 많잖아요. 그럼 완전 땡큐예요. 어떻게든지 미지수가 구해져요. 그리고 미지수와 식의 개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죠? 무조건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미지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을 때가 나옵니다. 그럼 풀이가 뭐죠? 한 문자로 변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한 문자로 바꿔주면 답이 구해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언은 뭐냐? 말 그대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고3 때까지. 치환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뒤에 항상 말하셔야 돼요. 뭘까요? 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다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수없이 치환할 거예요. 어디 가서도 수투에 가서도 무슨 치환법? 삼각치환법도 할 거고 구분구적법도 할 거고 치환 미친 듯이 할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죠. 치환하면 범위 무조건 바뀌셔야 돼요. 그 말 뜻은 뭐냐? 여기서 gx를 치환했어요. t라고. 그럼 여기서 준 범위는 x에 관한 범위지 t에 관한 범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얘가 과연 t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지? 새로운 범위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그래서 6-1번에 2번 보시면 마3부터 0까지래요. 뭐가? x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최대 최소 찾을 거래요. 그럼 누가 꼴보기 싫어요? 얘가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얘를 아주 이쁘게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이 문제는 y는 2분의 1t, 즉 감소함수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로 문제가 바뀌는데 치환했기 때문에 범위가 바뀌셔야 돼요. 그 말 뜻은 뭐냐? 이놈의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요 식을 무슨 식으로 고쳐요? 5글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요. 요렇게. 마사 플러스 1. 요렇게.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2 컴마 1에서 위로 볼록이 될 거예요. 아이고. 요렇게. 그럼 여러분, 문제에서 준 범위는 마3부터 0이거든요. 마3이 여기라고 하고요. 0이 한 이쯤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만큼이 살아남아요. 즉, 이 살아남는 데서 최대 최소 좀 한번 구해보세요. 살아남는 데서. 자, 최대값은 누구죠? 꼭지점이니까
1. 최소값은 누굴까요? 마이너스 3. 누구죠? 0이네요. 그러면 바로 치환한 놈의 이 t값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다? 0부터 1까지다. 0 넣으라며. 아, 0 넣었을 때가 더 작아? 0 넣었을 땐 몇이야? 아, 얘가 더 작네.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감사합니다. 지수함수는 고민하지 말라 그랬지? 양쪽 거 넣은 게 정답이라고. 마3 넣으면 뭐 나와? 8. 1 넣으면 2분의 1. 그래서 최소가 2분의 1, 최대가 8.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래서 곱하면 4, 답은 40이 되겠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합성함수 최대 최소라고 하고 하는데, 자, 그럼 한 문제만 풀려볼게요. 6-2번 시작. 그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서술형 있는 학교는 사실은 되게 많이 깎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네들은 단답형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안 틀릴 가능성도 커요. 네? 수행평가가 있어요. 아, 2학년도 없어요. 단답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수행평가 봐요. 이대부고는. 근데 수행평가도 학교에서 프린트를 줍니다. 베스트 오답이 마이너스 41입니다. 아,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베스트 오답이. 좋은 오답이 네? 좋은 오답이 아니죠.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서술형 없는 친구들 어떻게 푸냐면, 일단 딱 보면 보이죠? 뭘 치환해야 될 것 같아?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저는 얘를 치환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읽는 거지.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라는 걸 까먹고 그냥 바로 치환 시작하는 거야. y는 요거 자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3으로 묶이죠. 플러스 3t 플러스 4. 따라서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가 될 테니 얘를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겠죠. 그럼 4분의 9인데 4분의 4 되고 4분의 9인데 4분의 8 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당당히 이제 그림을 딱 하나 그리고 답을 말하죠.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쭉 이렇게 그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요를 제일 많이 착성을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이놈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딱 보면 뭐가 보여요? 6글자. 산술기하 평균이죠. 따라서 3의 x승 더하기 3의 x승분의 1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곱하면 없어지니까 아, 얘는 2보다 크겠군요 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2보다 큰 여기만 살아남더라. 즉 따라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2 넣었을 때다. 2 넣으면 뭐 나와요? 여기다 넣을까요? 2 넣으면 4 더하기 2, 6 더하기 6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